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정리하는 그런 방송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네요. 이제 이 전체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거짓말, 사기, 조작, 기만, 윗선 이런 부분들이 토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도 이제 힘을 비축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을 아마 활용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도저히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공해지 않습니까? 공해는 17세기 무렵부터 이제 항해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 가지고 이 이제 대개 상선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이 굉장히 기초인데 이거를 이제 자기 영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당함을 넘어 가지고 국제사회의 아주 가장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란 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석기 시대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으로 휴전을 받아들였을 때 뭐 가능한 이해하려고 했지만 내심은 저런 체제는 그냥 석기 시대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오히려 시간을 그렇게 놓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니까 정말 좀 격한 이야기지만 미친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친놈들이죠. 공해를 자기 여러분들 바다로 만드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투자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란 전쟁 문제를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 정말 이거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진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톰 뉴스가 트럼프 동맹국들하고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서의 조기 이란 전쟁의 승리 지나치게 이런 승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 이제 보면 뭐 전부가 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근거로 이번 휴전이 받아들여졌는데 그걸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들 톰 뉴스가 이거하고 이건데 대략 여러분 보시면 지금 분위기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휴전 협정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고 여기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포함되는데 이제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레바논에 자기들이 이제 후원 육성한 헤즈볼라 세력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중지되지 않으면은 휴전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즈볼라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히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시다시피 미사일이나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은 10초나 15초 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북부에 도착하는데 그걸 누가 여러분 나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헤즈볼라 여러분들 포격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세력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거짓말, 사기, 조작, 윗선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석기 시대로 보내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석기 시대로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주 협상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이런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돌아간 걸 보니까 막대한 군사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척당 200만 불 낸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기름값을 제쳐두고라도 일단 옳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참 악하게 됐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을 공해를 이름 자기 바다로 이렇게 하는 그런 황당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신구조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핵 포기 안 할 것이고 그냥 시간만 벌어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때렸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을. 전체주의자들하고 여러분들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타이완에서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겪었던 부모를 둔 한 분을 만났더만은 아버지가 이런 그렇게 당부하던 공산주의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협상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라. 이 뭐 공산주의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미국 사람들이 조금 오픈마인드 되고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상대방을 잘 믿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란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현대 문명이 항해의 자유에 기초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들이 여러분들 운반되고 그러면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한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러면은 말라카 해협은 파나마 운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요구하게 되면은 물동량이 어떻게 이동할 겁니까? 이거는 현대 문명 자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침없이 이란 미친놈들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현대 문명을 여러분 떠받치는 해상에서의 항해 자유의 원칙을 본인들이 알아서 파괴하면은 말라카를 비롯해가 여러분들 어디든 다 통제해서 돈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일들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그냥 관계가 없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미국은 더 이상 순환 제국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인류 역사는 규칙을 강자가 만들고 약자는 그게 따르는 것이 이런 순리인 겁니다. 그냥 이번에 때렸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박살을 내 가지고 40년 후퇴시기도 50년 후퇴시기도 하는 그렇게 그냥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민해서 결정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이 2주간의 조건부 휴전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조건이 자유로운 그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2주 휴전이 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휴전의 절대적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불응할 경우에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간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사기꾼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조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미국을 갖고 노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루에 약 12척 내외로 통과 선박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배럴당 1달러니까 아마 큰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는 2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석기 시대로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걸프 국가들이 좀 얻어맞겠지만 그 과정은 전부 다 여러분들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비용 정도는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돼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뭐 전쟁을 왜 하려고 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레바논 공습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하루에 300발 500발 정도 로켓하고 미사일이 쏟아지고 대비하는데 15초 정도 시간이 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JD 펜스 부통령이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짓거리가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참 맨정신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핵은 안 받아들일 겁니다. 핵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건 딱 첫날 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좀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방사회니까 다른 사람을 믿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및 통제권을 둘러싼 그런 이제 갈등이 벌어졌는데 다시 한번 못을 박으면은 현대 문명은 해상 운송의 바탕을 두고 있고 해상 운송은 17세기부터 관행화된 항해 자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가능했던 거죠. 해상 여름에서 항해의 자유가 이런 관철됐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 토대인 거죠. 그거를 웬 개떡 같은 여러분들 이란 친구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죽도록 패는 수밖에 없는 거죠. 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못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거를 정확하게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브 연구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휴전이란 것이 정전도 아니고 종전도 아니고 그냥 시작점이니까 이번에 못 받아들이면은 그냥 박살 더 세게 박살 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박는 진짜 도둑놈들인 거죠. 어쩌면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 전성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전부 다 여러분들 도둑놈들만 설치고 있으니까 공해를 이란 바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웬만하면은 거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도둑놈들이라도 언어로 도둑놈들이라는 표현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도둑놈들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처리하는 방법 딴 게 없습니다. 악을 징벌한 방법은 무력을 갖고 있으면 죽도록 패는 겁니다. 딴 게 없는 거죠. 한 나라만 죽으면 되니까. 그리고 세상 만사를 관통하는 것이 본인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는 거니까. 완전히 도둑놈들인 거죠. 항해의 자유라는 것은 문명사의 대원칙인 거죠. 공해를 자기 바다로 만드는 그런 불법자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놀랍습니다. 그 국가가 전체주의가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4만 5천 명 정도 한 달 만에 죽일 수 있는 게 전체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이 이란을 석기시대로 보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석기시대로 보내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2주 동안 전열을 정비할 것이고 그리고 절대 핵을 여러분 포기 안 할 겁니다. 핵을 끝까지 여러분들 미루면서 그렇게 본인들 걸 다 관철시키겠죠. 국제법과 관습법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국제 항로를 자국 영해처럼 취급하며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국제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다. 그러니까 뭐 이란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문명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란은 항해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항해의 원칙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유럽이든 한국이든 간에 함정 요청했을 때 협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누가 가장 피해를 받겠습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 같은 나라 가장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이 국제법적 원칙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이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통과 통행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처럼 공해와 공해를 연결한 국제해협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통과 통행권이 적용됩니다. 이런 원칙이 적용되기 전이 언젠가 하니까 대항해 시대 때입니다. 14세기 15세기 때는 예를 들면 지금 호르무즈나 인도양을 영국 상선이 이름 장악하고 나서 통행세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리고 포르투갈도 통행세를 받았고 이제 그게 완전히 와해가 된 것이 미국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해적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대항해 시대 때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순서로 그렇게 돈을 받았거든요. 인도양 같은 데 항해하는데. 연안군은 국제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해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그게 이런 법적으로 방해 금지의 원칙입니다. 공해나 국제해협은 특정 국가의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 무상통행의 원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 파나마 운, 해협성 성격은 모두 다 자국의 이익을 여러분들 관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국이 있어야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제국이 없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1000년 동안이 지중해나 이 일대가 전부 다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해적들이 난무하는 그런 해적의 바다였거든요. 해적의 바다. 지금 미국이 있으니까 항해 자유의 원칙이 관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을 좀 차리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석기 시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악질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항상 여러분들 민주사회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숨통을 끊어놓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운송하는 그런 체제에서 가장 덕을 본 나라가 일본, 한국, 중국, 대만, 과거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들 거죠.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그게 모든 기초가 항해 자유의 원칙에 기초했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불해 왔는데 이번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전부가 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부터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동맹국가들이 비용을 치르라는 그런 원칙이 이번 전쟁 끝나게 되면 아마 실행에 옮겨질 겁니다. 항해 자유의 원칙, 통과 통행권이라는 것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국제사회는 17세기부터 확립된 해양 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로 대항해 시대 14세기 15세기 16세기를 거치고 영국이 제해권을 장악하는 시대부터 해양 자유의 원칙이 토대를 자리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몰락하고
미국이 여러분들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누구든지 해양 자유의 원칙이란 것이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죠. 국제법상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 22km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이상의 공해를 자기 영토나 내해로 선포하는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특정 국가가 주요 해협이나 바다를 독점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에레순 해협 통행로 징수는 19세기에 대부분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항해 자유의 원칙이 전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간주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란이란 그런 도둑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깨는 겁니다. 이때는 국제사회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까. 이것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란의 주장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유, 국제관례와 국제법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란의 형태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본인들이 통행세를 부과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군함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전부가 뭡니까? 두더지처럼 도다지처럼 여러분들 그냥 눈치만 보고 공짜만 챙기려고 하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선박수를 제한하는 하루에 12척으로 공해상에서 보장돼야 될 신속한 통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로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해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통행세를 여러분들 걷게 되면은 대항해 시대 이전의 무법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천년간이 이런 지중해하고 인도양이 해적의 바다였습니다. 해적의 바다. 그래서 이런 그 해적들이 무슬림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도 이런 지금의 이런 리비아 그런데 이런 해적들이 은거지를 가지고 남부 유럽의 해변을 얼마나 이런 노략질을 했는지. 무슬림들은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뭘 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알라만 외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란의 방식이 관철된다면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파나마 인근 등 전 세계 주요 거점 국가들이 너도 나도 통행로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 이전의 무법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국제사회가 여러분들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악당을 여러분들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들겨 패가 여러분들 반 죽도록 만들든지 그 외에 없습니다. 사람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사람에 대한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보면 미국인들이 좀 순진한 거죠. 국제공회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볼모로 잡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간 만들기 힘듭니다. 개인도 인간 만들기 힘든데 나라 전체를 인간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이런 인간이 되기는 불가능한 거죠. 항해의 자유 이거는 뭐 진짜 중요한 거죠. 문명의 기초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들이 이런 미친놈들인 거죠. 도저히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이런 전열 정비해 가지고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40년 정도 후퇴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교량들 다 파괴가 이러면 다 끊고 발전소 전부 다 이런 파괴해서 다 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해상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발상 그 자체가 미친놈들인 겁니다.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석기 시대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수뇌부가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을 거다. 인간이 안 바뀌고 특히 악당들은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를 4월 9일 날 오후 12시 46분에 이런 발신을 했네요.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모든 미국 군함, 항공기, 군병력은 추가 탄약과 무기체계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된 이란을 치명적으로 기소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과 함께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준수될 때까지 이란 내부 및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더 훌륭하며 더 강력한 사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길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런 미국이 모든 종류의 화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란의 인프라를 전부 다 파괴를 해야 가지고 몇십 년 뒤로 여러분들 그냥 뒤로 넘겼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합의되었고 그 반대의 모든 가짜 수사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말장찬에 불구하고 핵무기는 절대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안전하고 유지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핵무기를. 대개 이런 미국 사람들은 좀 순진하죠. 그래서 일본의 교민들이 여러분들 한국에 와가지고 사기를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좀 번 분들이. 사회가 다른 겁니다. 정직하고 신뢰하고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중국인을 다룰 때 상상할 수 없는 점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기치고 조작하고 이런 것을 왜 계약사에서 수십 년 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위대한 군대는 보급을 채우고 충분히 보급을 채우고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휴식 취하고 다음 정보 콘퀘스트 다음 정보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체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1950년대 이런 힘을 발휘할 때 그 당시에 세계 이름 지도자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우남 이승만입니다. 우남 이승만 같이 여러분들 공산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없고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 지도자들이 그 영감님이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자들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거짓과 조작과 사기와 위선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몇십 년 하다 보면은 거의 유전자처럼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핵을 안 만들 겁니다. 북한은 핵 만들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신을 했네요. 여기 이제 공해상의 여러분들 톨 콜렉션 통행료 진수하는 것은 진짜 미친 짓입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이란 정부가 이란의 수뇌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정신 상태인지를 정상적인 대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뭡니까? 그냥 강자가 규칙을 정하고 약자는 따른다.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해상의 배를 납포하고 폭격하고 이거는 여기 보시죠. 트럼프는 현재의 휴전 상태가 병력을 철수하는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냥 잠시 총을 쏘는 것을 여러분 중지한 겁니다.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모든 미국 전력과 추가 무기 체계를 이란 주변에 전진 배치해서 압도적인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번에 쳤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눈 딱 감고 뭡니까 그냥 쳐가지고 정부의 교량을 전부 다 이런 파괴를 해가지고 물류망이 여러분들 그냥 중지가 돼가지고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레드라인 설정, 핵무기 불용 및 호르무즈 핵 개방, 핵무기 절대 이 사람들이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순진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순진하게. 칼을 가졌을 때 확실히 찌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합의가 불이행 시에 슈팅 스타트 사격 개시란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군사행동이 즉각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정복을 고대한다. 얘들은 당해야 직접 당해도 뭡니까 악소리 할 친구들이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악관 대변인 이제 정례 브리핑입니다. 이 대통령을 가장 근접하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의사는 확인했으니까 어제 백악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을 보시게 되면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해외 무제한 재개방이고 이란이 주장하는 통행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제한이 배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교통량 증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원문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백악관 대변인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최우선 과제는 해협을 어떤 제한 없이 재개방하는 것입니다. 통행료 형태든 그 밖에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통행료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의 15개 여러분 안에 대해서 이란 측이 10개를 나왔을 때 제가 아주 여러분들 이게 미친놈들이구나 이렇게 했던 이유가 통행료를 받겠다 하는 걸 보고 이것들이 정신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보시죠. 제한 시도는 완전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해협에서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방돼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행료는 대통령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 현재 대통령의 적극적인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를 포함한 그 어떤 제한도 없는 해협의 재개방입니다. 통행료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이 받지 않고 미국이 받으면 어떤가 그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상큼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미국 대통령이 매우 강력한 위협이 이란 정권을 무릎 꿇게 만들어 휴전을 요청하고 호르무즈 재개방에 동의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거죠. 뱀하고 같은 거다. 뱀하고. 뱀처럼 사악한 겁니다. 끝까지 꿈틀거리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시도하는 해협의 사유와 통행료 진술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당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번 당하면 안 되죠. 이란과 핵 협상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무력을 갖고 여러분들 위협하지 않으면 안 듣지 않습니까? 이란은 2주간 택도 없습니다. 택도. 그냥 시간 끌고 본인들 전열 정비하는 쪽에 맞추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제 결단을 어떻게 내리냐가 중요한데 이란은 석기 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석기 시대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인류사의
전부를 위해서 이란이 석기 시대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란 전쟁 종합평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전쟁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먼 나라 이야기고 가장 최일선에서 여러분들 겪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입니다. 아미트 시겔이라는 가장 이란에서 이런 이스라엘에서 채널 N12 채널의 가장 아미트 세갈 아주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고 취재가 아주 탄탄합니다. 취재가 이스라엘 최대 시청률을 자랑하는 채널 12 뉴스 수석 정치 분석가입니다. 아주 이런 탄탄한 그런 취재를 하는 아미트 세갈 기자 그리고 N12 매체는 가장 유명한 그런 온라인 뉴스 매체인 모양입니다. 아주 장문에 어떻게 이렇게 긴 글을 쓰는지 몇십 페이지 글을 썼네요. 오퍼레이션 표하는 사자 작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트 세갈 기자가 이란 전쟁에 총평을 한 겁니다. 이란 측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한 몇십 페이지 정도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란에서 이번 이스라엘에서 이란 전쟁을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러니까 딱 한 단어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좀 아쉽게 끝났더라도 그래도 승리는 승리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거다. 그 내용을 4월 9일 날 이런 올렸네요. 사자우 작전 이스라엘 작전명입니다. 사자우 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은 이란 주변의 무장 감시 태세를 유지하면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J-디펜스 부통령이 주도의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39일간의 전쟁으로 군사 경제적 인프라가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헤즈볼라를 포함한 저항의 축은 그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기자가 보는 총평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휴전 직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영원한 어둠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즈볼라라는 적의 실질적 능력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존권 차원에서 누구도 이스라엘한테 딴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란에 공격받았던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 중심의 반이란 연합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전략적 성과 중 하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까지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국내적 정치적 도전과 선거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괴멸적 패배를 한 겁니다. 괴멸적 패배. 그래서 끝까지 본인들이 버텼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그리고 휴전 임시 휴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만큼 이란이 받았던 이런 타격이 컸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세갈 기자의 보고서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휴전이 발효된 지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10분간 160발의 폭탄을 투합하는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 의도를 분석하던 과거의 실수를 과감히 버리고 적의 공격 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이게 10월 7일 대참사에서 이스라엘이 배운 겁니다. 적의 공격 능력을 괴멸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이란은 임시 휴전 거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버텼지만 결국 두 가지 모두 지키지 못한 채 굴복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란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승리로 표장하려 하지만 국가 인프라와 경제가 파산한 상태의 생존은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래도 이런 저렇게 정신승리를 외치니까.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견해는 칼을 가졌으면 적을 그냥 숨통을 완전히 끊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꿈틀꿈틀 할 정도까지 안 되고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반드시 보복을 당하거나 반격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란은 파괴된 해군과 공군, 헤즈볼라의 재건과 내부 민심 수습 사이에 심각한 재원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란의 직접 공격을 경험한 걸프 국가들은 더 이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과 공개적인 동맹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39일 동안 미국은 11,000회 폭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500회의 공습을 퍼부어서 이란의 군사 영역을 파편화시켰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이란의 군사 영역을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은 농축 우라늄 인도와 탄도미사일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란은 해협 통행료와 경제 해생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주 사이에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겁니다. 레바논 공습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과 이것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는 이란 중 누가 먼저 굴복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중동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란은 본인들이 키운 헤즈볼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레바논에 계속해서 이런 공격하게 되면 협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중단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란은 국가적 인프라 경제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이스라엘의 10월 7일 대참사로부터 얻은 교훈은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적의 의도가 어떤지는 적이 갖고 있는 능력을 괴멸시키지 않으면 항상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상당히 지금 비참한 상황에 봉착해 있고 이란의 군사 인프라와 경제적 생명적인 석유화학 공장들은 폐허가 되었고 단기적인 회복 능력조차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그냥 때렸어야 되는 거죠. 이란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전쟁 치르는 걸 보게 되면 적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적이 공격할 능력을 괴멸하지 않으면 항상 당한다는 거죠. 아마 레바논 남부에 포진하고 있는 헤즈볼라 여러분들 괴멸시키기 위한 작전이 이스라엘군이 영원한 어둠 작전인 모양입니다. 영원한 어둠 작전. 레바논에 여러분들 포진하고 있는 이란의 플락시 세력인 헤즈볼라의 완전 괴멸입니다. 완전 괴멸. 어제 잠시 성명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선부터 30km 정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가지고 레바논 영토의 10분의 1입니다. 그 지역에 범퍼존을 만드는 거죠. 리타니 강 영역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밀고 올라가 가지고 리타니 리버까지 이러면 다 그 안에 있는 헤즈볼라의 기지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없애는 그런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300회에서 500회 정도의 그런 로켓하고 미사일을 북부 이스라엘 향해서 좀 때리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번에 이런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레바논 남부를 여러분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북부에 헤즈볼라를 완전히 괴멸시킬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미국하고 전쟁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겁니다. 완전히 박살 내겠죠. 죽고 사는 문제니까. 10만 명 정도가 거기서 이런 공격을 하니까 로켓도 여러분들 15만 발 정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쏘고 나면 여러분 10에 15초 정도 도달하니까 죽는 문제인데 뭐 어떻게 여러분 없애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좀 먼 전쟁이지만 아미트 세갈 기자가 별도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이란과의 휴전 속 레바논 전면 공습,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 붕괴와 이스라엘 안보 원칙의 정면 충돌. 그 보고서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휴전 직후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향해 영원한 어둠 작전이라는 이름의 전면적인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상공에서 철수한 공군력을 집중 투입한 결과입니다. 이제 화력이 분산 안 되는 거죠. 헤즈볼라는 이번 이란 전쟁이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이스라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해석을 지지하며 레바논에서의 전투를 벨기에의 교전으로 규정한 반면에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엄청난 지원을 해가 키운 대리전을 행하게 하는 헤즈볼라 세력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중단 카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해서 결국 헤즈볼라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쟁을 감수할 것에 대한 전략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포기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란은 석기 시대로 보내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결과는 저항의 축이 공식적으로 붕괴되느냐, 이란이 살기 위해 가지고 헤즈볼라 끈을 물고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럼 헤즈볼라는 그냥 해체 수준으로 떨어지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안보 독들린이 좌절대전할 결정이 있는 전략적 생존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해서 괴멸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공군력을 총동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란 공습에 투입됐던 전투기들이 복귀하면서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 하늘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여유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이번에 이런 세게 때려가 여러분들 완전히 괴멸시켜 놓고 그다음 2주 후에 다시 여러분들 이란 때리러 가야겠죠.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번 사태는 결국 국경 근처에 어떠한 위협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10월 7일 대학살 이후에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세운 원칙입니다. 국경 근처에 어떠한 위협도 방치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이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전쟁이 아주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격렬했습니다. 2025년 3월 달에 그 전쟁보다 10배 더 탄약을 쓴 겁니다. 10배 더 때린 겁니다. 아미트 세갈 기자가 이번 전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네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관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10배 정도 더 때린 겁니다. 10배 정도. 사자후 작전 기간 동안 3만 6천 발의 탄약이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5년 6월에 작전 당시 발사된 3,700발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총 2,500기 가운데
1200기가 파괴되었거나 발사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절반 정도 남아있다는 이야기냐. 레바논에서만 220명의 테러리스트가 제거되고 대부분이 지휘관급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들 치열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큰 교훈을 얻은 겁니다.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그 교훈을 10월 7일 대학살 사건 이후에 적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적이 갖고 있는 공격 능력을 파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10월 7일 대참사 교훈, 적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적이 갖고 있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군사 전략의 목표가 완전히 여러분들 바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실제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거다.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때려 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려 부시는 걸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을 부셔야 되는 겁니다. 이란을 완전히 개멸적으로 부셔가지고 한 30년 40년 뒤로 해야 그래야 중동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진짜 중요한 것은 적의 실제 공격 능력을 파괴하는 거다. 그거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에 대학살 참사로부터 적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의 공격 능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40일간의 이 원칙에 따라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심하게 여러분들 없애렸습니다. 아쉬운 거 아닙니까? 전쟁 이후에 이란은 파괴된 군사력 재건과 파탄난 민생 경제 사이에서 심각한 자원 배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골로 가게 되니까 almost 거의가 아니면 완전히 completely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또 당하는 겁니다. 이걸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또 이제 아마 선거가 있는 모양이죠. 이제 군사적 경제적 이게 이제 완전히 인프라가 이란 측은 파괴가 돼 가지고 오히려 생존만 남은 겁니다. 적이 공격할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오직 적에게 우리를 공격한 능력이 있는가 이게 유일한 안보 기준인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직시 안 하면 죽을 테니까. 이란이 살아남았다는 이미지를 지금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국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의 생존은 그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해군 공군 헤즈볼라 지원 국내 민심 수습 경제난 극복 그걸 다 돈이 드는데 감당할 자금이 없는 겁니다. 이때 온정주의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대개 온정주의 때문에 망하죠. 국가가. 이제 아마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27일 선거가 있는 모양이네요.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이란이 돈이 없는 겁니다. 재건을 하기 위한. 자, 제가 이제 전쟁 39일 그리고 이제 휴전 그리고 지금 이란이 하는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보내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휴전 이후에 더 큰 대결이 있지 않겠느냐 뭐 대결이라는 게 딴 게 없는 것이고 그냥 전부 다 파괴를 하는 거죠. 파괴를. 석기 시대 없이 해결이 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이슈는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 없이 가능하겠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휴전 발효되고 나서 이틀 동안 이란 하는 걸 보고 완전히 기대를 접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화급했는데 휴진이 이런 발효되고 화장실 들어가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니까 이겼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대망상증인 거죠. 파르스 통신 이란의 국영 매체입니다. 이란 정권은 어떠한 새로운 협상도 레바논에서의 휴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방침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기 때문에 휴전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딴 방법 없는 겁니다. 2주까지 기다릴 거 없고 그냥 타결 안 되면 그냥 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헤란 측은 레바논을 전면 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국의 식기한 제한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다면 회담은 무의미합니다. 회담이 무의미하면 그냥 이란을 석기 시대 이전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란 관료들은 입장이 통일되어 있으며 이것을 관철하게 여러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불안당 같은 놈인 겁니다. 이란 미국 간 식계양 협상안 대립 및 결렬 가능성 진단. 전체주의자들하고 약속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조작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하고 무슨 잘해보자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런 같은 깝니다. 이란이나 북한이나 전체주의 깐 거죠. 이란의 입장은 레바논에 손을 떼라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요구니까 그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때릴 준비해 가지고 한번 겪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악질들이기 때문에 뭐 설득하고 협상해 가지고 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엊그제 그냥 때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고조됐을 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란은 여러분들 산악지대가 70% 이상이 되니까 그냥 교량 교각을 때리고 이런 발전 설비 정도 때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전부가 다 끊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 개항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못을 박지 않습니까? 핵 절대 안 된다.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안 넘기면 직접 가져오겠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협상 결렬 시 적극적인 군사 옵션의 재가동 시사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폴리마켓 예측 시장에서는 베팅 시장의 낮은 승상률은 실질적인 합의보다도 시간 벌이용 대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이란 측도 한숨 돌리는 겁니다. 이란 국영 매체인 파르스 뉴스는 이란 정권이 협상 결렬의 명분을 미리 쌓으려는 폭석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바논 연계와 농축 권리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종전 합의보다는 양측의 레드라인을 재확인하고 이후에 이어질 더 큰 충돌을 대비하는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접했던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에 여러분들 어제 글을 한 번 더 확인했죠. 휴전은 합의가 아닙니다. 휴전은 전쟁의 끝도 아닙니다. 휴전은 협상 그 자체도 아닙니다. 각 용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명확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총 쏘는 걸 잠시 멈췄다는 것이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냥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주의는 북한이든 이란이든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슷한 체제는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첫 번째 레이어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까 거짓말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윗선, 그다음에 교활함, 음흉함, 사기, 조작이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서도 안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주간의 휴전 기간은 이란에게는 마지막 기회고 만약 이 기간 내에 핵 포기 등의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든 여러분들 이스라엘군이든 간에 전력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냥 한번 넘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란 문제 해결은 그냥 석기 시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의 문제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전체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맹국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란 전쟁의 후폭풍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봅니다. 안보 지형도가 크게 바꾸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지 않은 게 또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4만 5천 명의 군인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 5만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김정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4만 5천 명의 군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4만 5천 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피력하죠. 주한미군은 4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군인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봉급을 지불하는 군속들, 군인 가족들을 다 합치게 되면 4만 5천 명이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공식 현역 군인은 2만 8,500명입니다. 동반 가족이 10,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 정부의 봉급을 받는 군무원, 민간인 직원이 5천에 7천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계속해서 4만 5천 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를 4만 5천 명이 한국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4만 5천 명입니다. 가족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추산으로는 6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고 독일은 4만 5천 명, 한국이 4만 5천 명, 이탈리아가 1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의 2, 3등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정 요구에 대해서 응했어야 됐다는 거죠. 극동에 이런 무슨 조그만 나라를 위해가 이런 4만 5천 명씩이나 여러분들 주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 때문에 이런 미국이 코가 끼인 겁니다. 코가.
그냥 코가 낀 겁니다. 코가 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미국이 필요하니까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보 부담을 동맹국과 나누어 가지는 데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비기를 활용해서 미 행정부가 초기부터 추구해온 목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와싱턴이 서방부의 전략적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는 중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위비 부담은 오랫동안 국방비 지출에 관한 유럽인들만의 대화로 취급되었는데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걸프 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호르무즈 해비기는 이제 걸프 국가들에게 포함시킴으로써 방위비 부담의 조건을 동반구 전체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런 상황을 본인의 이런 정책 구상을 실현하는 안보비 부담의 여러분들 경감 문제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사태가 잦아들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토를 비롯해 가지고 안보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기조는 지네바 리브아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의 분석대로 호르무즈 해비기를 계기로 중동을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서 지역 안보의 1차적 책임을 동맹국에 완전히 떠넘기는 책임 이전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서방구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동맹국에 주요 책임을 부과하고 거부할 경우에 기지 재배치나 병력 철수 카드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독일이 이러면 1차적으로 군기지가 이런 축소되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 다 협력 안 했던 데입니다. 협력 안 했던 데. 독일 등 미국 국방정책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병력을 뽑아서 폴란드 등 방위비 부담에 적극적인 국가를 이전하는 기지 재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나토 내부 갈등은 격화될 것이지만 결국 미국은 핵정보 공중전력만 제공하고 일상적 방어는 유럽이 전담하는 나토 3.0 체제로 강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큰 변화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가 유료화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배 위기는 한국도 영향을 받겠죠. 미국이 길을 열어줄 테니까 비용과 병력은 수혜국이 직접 대라. 이런 새로운 글로벌 안보 표준을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2, 3년간 동맹국들은 가혹한 방위비 정액과 책임 분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동맹관계는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 채 각자 도생하는 다극화된 안보 경쟁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비즈니스형 외교를 완성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이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하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재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안보 무임승차에 끝을 내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투자방송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방송 오늘 또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방송에서 공유되는 그런 좋은 정보나 지식이 여러분이 재무적으로 그런 요새